안녕하세요. 주식주치입니다. 오늘은 위닉스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4월 2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닉스는 4월 2일 기준 주가 17,6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닉스는 초대형 건조기, 초대형 세탁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가습기, 온풍기, 그리고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각 주요 제품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제품에서 나오는 매출이 85% 이상이 나오고 있으며 그 이외에 레진, 휴지 등 원자재에서 11%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닉스는 다양한 나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인 안휘유원전자 유한공사, 태국 법인인 유원 일렉트로닉스 컴퍼니, 미국 법인인 위닉스 아메리카 인코퍼레이션,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유원 등이 주요 매출처입니다. 지난해 다양한 품목군의 공장 가동률은 70%를 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야외 매출 감소로 인한 이유일 수도 있고 미세먼지 경보 등의 감소로 인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각 자회사별로 가동률을 보면 국내 법인의 가동률은 90%이지만 중국과 태국 법인의 가동률이 70% 이하인 것으로 보아 각 나라에서 가동률을 높인다면 매출 상승을 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닉스는 매출 상승을 위해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트렌드에 맞추어서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공기청정기 제품을 출시했으며 이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해가스도 없애준다고 합니다. 제품 사진입니다. 2021년 여름에 나온 기사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제습기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5월 빅데이터 정보량을 보면 위닉스가 LG전자를 제쳤다고 합니다. 2021년 전체 빅데이터 정보량을 보면 제습기 정보량은 LG전자, 위닉스, 삼성전자 순서로 많이 검색되었습니다. 4월, 5월에 위닉스 제습기 검색량이 급증한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호감도 조사에서는 위닉스 제품이 꼴찌를 했습니다. 소비자 호감도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작년 소비자 호감도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신제품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공기청정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니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대기 중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20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공장 밀접한 산업지역에 공기오염이 높다는 점, 기온 상승 및 가뭄으로 황사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의 기온 역전으로 인해 바다 안개가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을 한반도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관련 지도 및 그래프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공장 가동률 감소가 미세먼지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다시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게 되고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진다면 위닉스 매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전세계 미세먼지 농도 지도입니다. 중국, 인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므로 후에 위닉스에서 이쪽 지역을 수출 타겟으로 사업을 벌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연도별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횟수입니다. 확실히 2016년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많이 발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니 확연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2020년에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 및 발령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공장 가동률이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중국 공장 가동률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20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도 2020년 바닥을 찍은 상황입니다. 2020년 미세먼지 수치가 적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2020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던 게 이상하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국내 내수 시장은 부진했지만 해외의 공기청정기 수요가 증가하여 수출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비교적 미세먼지가 적은 지역이라 공기청정기 수요가 부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위생에 신경 쓰는 문화가 생기고
산불로 인한 공기청정기 판매가 증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공기청정기 시장은 평균 $100의 값싼 중국산이 점령하고 있지만 모든 제품이 그러하듯 곧 고급 제품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미국 나사의 사진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도 역대 최장시간 산불이 동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대형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되었고 산림과 주택, 농업시설 등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산불 사진입니다. 미국에서 산불 발생으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증가했던 것처럼 올해 대한민국에서도 공기청정기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닉스의 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주당 200원의 배당 이후 배당금이 상승하여 2019년 이후 매년 500원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보면 기업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와중에 배당 성향을 높여서라도 주당 500원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2021년 배당도 500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 2.5%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닉스의 배당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위닉스는 꾸준히 중간 배당을 시행하고 있어 1년에 2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오너일가가 지분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닉스의 배당금 총액과 오너일가의 배당금을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2011년, 2016년 순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인 것을 보아 배당 의지가 매우 강한 회사입니다. 배당을 늘리는 이유를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 이상의 상장 주식을 증여할 시 증여세를 50%를 부과합니다. 증여세를 줄이며 생계를 하기 위해 위닉스는 장남 윤철민 위닉스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 위니맥스를 합병하면서 장남 윤철민 대표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희종 회장이 위닉스 주식 40만 주를 시간에 매매하여 지분율을 감소시키기도 했습니다. 보통 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악재로 생각되기 마련인데 위닉스는 승계를 위해 회장의 지분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20% 정도대라서 여차하면 배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부터 위닉스의 배당을 잘 정리한 표를 찾아보았습니다. 최근 위닉스가 중국 사업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미국을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미국으로 수출할 완제품 생산기지인 태국과 제품을 판매할 미국을 해외 사업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낸 이유로 중국 법인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매출이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법인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기간에 태국 법인과 미국 법인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중국 사업 철수가 위닉스 매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닉스 종속 법인들 중 중국 법인의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2018년 이후 꾸준하게 매출이 하락해온 중국 법인 철수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였던 윤희종 회장님과는 다르게 마케팅, 유통을 전문으로 해온 윤철민 위닉스 사장의 결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포트폴리오도 넓혀 부품 제조 사업 부문을 따로 떼어내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자재 자체 수급화를 통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태국 법인에 집중하는 모습을 차남 윤영민 씨에게 윤희종 회장의 태국 법인 지분 전량을 양도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윤영민 씨에게 양도한 주식은 약 42억 원입니다. 위닉스 종속법인을 잘 나타낸 표입니다. 태국 법인인 위닉스전자는 미국 법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덩치가 큰 회사였습니다. 위닉스에게 해외 영업은 매출의 50%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윤 회장이 중국, 한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고 장남인 윤 사장이 미국 및 유럽 쪽 경영을 맡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장남인 윤 사장이 경영을 물려받을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태국 법인은 유원전자와 위닉스전자로 두 개가 존재했었는데 태국 내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위닉스전자로 합쳤습니다. 태국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생산기지입니다.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되는 공기청정기 제조를 위한 공장이 태국에 있습니다. 태국 범위인 위닉스 전자의 실적 그래프입니다. 최근 위닉스는 배우 공유를 모델로 기용하고 광고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판관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차입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위닉스의 단기 차입금은 400억에서 1000억으로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단기 차입을 위해 은행에 토지 및 건물 등 유형 자산을 담보로 걸었고 총 587억의 신규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기 차입으로 140억을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차입을 확대한 것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판관비가 377억 원에서 56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매출도 300억가량 증가했습니다. 판관비 항목 중에는 광고 선전비가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보아 마케팅에 집중하는 회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위닉스의 부채를 간단히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단기 차입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닉스는 어째서 광고비를 이렇게 증가시켰을까 살펴보면 기존의 중소형 제품 라인업을 벗어나 대형 건조기, 세탁기 시장에 진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가성비를 앞세워 진출했습니다. 해당 제품과 배우 공유 광고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에서 가습기, 건조기, 제습기 노출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제습기는 여름철 계절성이 뚜렷한 것을 볼 수 있고 올 여름에도 제습기 매출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습기 또한 겨울철에 노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기 검색량은 큰 차이가 없는데 광고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절성을 뚜렷이 보이는 가습기 검색량입니다. 가습기 또한 계절성을 보입니다. 위닉스가 주요 사업 타겟으로 삼은 미국에서의 위닉스 검색량입니다. 2020년에 정점을 찍고 다시 감소한 상황입니다. 광고 효과가 나오기를 계속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 8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위닉스가 2021년 하반기 미국 시장 공략에 앞서 공기청정기 생산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재고 자산이 급증했습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이 감소했고 현금 회전 사이클도 길어졌습니다. 제때 팔리지 않는 제품이 창고에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손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재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위닉스는 2015년 평균 재고 자산 회전율 203일에서 현재 100일 미만으로 개선시킨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 비해 재고 회전율과 재고 회전율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판매 비중을 늘리기 위해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에 재고가 많아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된다면 늘어난 생산량으로부터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 위닉스는 2달 새에 1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교환사채 전환에 대비해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가 상승을 회사에서 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당 약 23,000원 정도로 100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위닉스 주가 차트입니다. 이러한 자사주 매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환사채를 이해하면 됩니다. 2020년 위닉스는 407억 원을 교환사채로 조달했습니다. 그때 교환가액은 주당 27,000원입니다. 교환사채를 쉽게 설명드리면 우선 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돈을 교환시킵니다. 교환가액인 27,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교환한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어 이익을 얻습니다. 만약 27,000원 이하로 주가가 형성되면 돈을 빌려주는 헤지펀드 측에서는 주식을 다시 돌려줄 테니 원금 보장을 해달라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원금 보장이 되는 거래 방법이고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4년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에서는 절반은 이자와 원금을 상환했고 나머지 절반은 주가 상승으로 인해 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가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풋옵션 행사하여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닉스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이 적기에 자금 부담이 가장 덜한 방법인 교환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기 상환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주가 관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위닉스는 영업 현금 흐름 감소, 판관비 증가 등으로 은행 차입과 교환사채로 자금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출액이 영업활동 수익보다 많아지면서 부족한 돈을 보충하기 위해 2020년에 교환사채 407억을 발행했습니다.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자금을 조달받는 대신 채권자에게 회사 주식을 교환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준다는 것이 특징으로 총 주식 수는 변화가 없기에 주식 가치 희석 등의 염려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행사한 교환사채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367억 원을 조기 상환을 요청했습니다. 위닉스 현금 흐름표입니다. 교환사채를 발행한 2020년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환사채 조기 상환 금액을 벌기 위해 회사는 은행 차입을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벌어들인 순이익 중 이자를 얼마나 낸지 나타내는 이자 보상 배율도 2.14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조기 상환을 요구한 이유로는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17,000원대이기 때문입니다. 27,000원까지 상승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채권자들이 367억 원을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22년 다시 한 번 더 교환사채 207억 원을 발행하게 되었고 교환가액은 21,100원입니다. 즉 회사는 조기 상환을 막기 위해 주가를 21,100원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정리한 차트입니다. 2020년에 발행한 407억에 대한 교환사채를 정리한 표, 2020년에 발행한 270억에 대한 교환사채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2년 전 400억 교환사채는 채권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하며 367억 원을 갚아주어 실패했습니다. 그때 교환사채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비용 확보를 위해 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행한 270억의 교환사채는 풋옵션 행사로 인해 돌려준 367억 원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실행했습니다. 이번에 측정된 21,1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에 주가에는 안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21,100원까지는 이 매물들이 나올 수 없을 테니 현재 가격인 17,650원으로는 15% 정도의 이익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풋옵션 행사로 인해 조기 상환된 367억에 대한 공시입니다. 아직 40억은 남아 있습니다. 위닉스는 이제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가전관리를 위한 구독 서비스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케어 서비스를 통해 제품 점검을 비롯해 케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소비자들이 편해졌습니다. 건조기와 공기청정기 제품을 대상으로 1회 전문 클리닝을 진행하고 정기관리 서비스로 필터 교체 및 연 4회 제품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닉스는 최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위닉스는 2021년 총 1억 4천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기술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미국 등에서 성과를 올렸고 가성비 있는 프리미엄을 표방하여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합니다. 위닉스는 렌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존의 전자제품 회사들이 렌털 사업을 진행할 때도 끈질기게 판매만을 고수해 왔습니다. 가성비 있는 제품을 렌털로 진행하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회사 대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성비를 중시하는 위닉스가 대형 건조기, 세탁기 시장으로 사업권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많아진 것에 발맞춰 반려동물 털을 관리하는 공기청정기 펫필터도 출시했었습니다. 1,500만 반려인구를 위한 제품을 꾸준히 개발, 출시한다고 합니다. 제품 사진입니다. 위닉스는 또한 인원 감축을 통해 높은 보수를 받는 임원수를 30%가량 축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보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임원은 2017년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위닉스 임원을 연도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너 일가 연봉은 증가했습니다. 또한 윤 회장의 차남은 과거 위닉스 공장 부지 구입 역할을 담당했을 때 공장 매입 비용을 개인 사업 비청산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제습기 시장이 성장 한계에 부딪힌 탓에 대형 가전제품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회사의 움직임으로 홍보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오너 일가의 연봉을 정리한 표입니다. 경영 개선을 위해 임원의 수를 줄였지만 오히려 오너 일가의 연봉이 증가한 것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제 위닉스의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2021년은 그 전년도에 비해 매출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순이익을 내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리스크 판단을 위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04%로 2020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교환사채 조기 상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보율은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ER, PBR, ROE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에는 순이익 감소로 인해 PER과 ROE가 평소보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판관비 증가, 교환사채 조기 상환 등이 이유로 생각되며 올해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는 2021년에 투자한 광고비로 인한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올해 상환해야 할 교환사채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흑자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기록하다 2021년 적자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훌륭한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교환사채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찍힌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1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적자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자세히 살펴보니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증가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2021년 평소보다 원재료 가격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한 판관비로 인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여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전체와 코스닥과 비교 시 위닉스는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배당도 2.45%로 시장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PER은 순이익이 감소한 2021년조차도 시장 평균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PBR은 시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OE는 10.3%로 시장 평균보다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순이익 개선이 발생한다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채 비율은 시장 평균과 비슷합니다. 이제 위닉스 주가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교환사채 기준가인 21,100원을 빨간 선으로 나타냈습니다. 당분간 저 가격 수준으로 주가가 상승하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정리한 위닉스의 장점 및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꾸준히 배당을 해주던 회사였던 점, 교환사채 발행으로 현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가 상승을 시켜야 하는 회사의 의지, 1인 가구, 반려동물 제품,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등의 제품 출시, 태국, 미국 시장으로 집중하는 모습, 황사 및 미세먼지 관련주로 봄철에 테마주로 엮일 수 있는 주식인 점, 최근 발생한 가뭄, 산불로 인한 수혜주인 점, 정기 구독 서비스로 고객 관리에 힘쓰기 시작한 회사의 모습, 코스닥 시장 전체와 비교 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되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2021년 발생한 적자인 영업 현금 흐름, 판관비 상승, 원재료 가격 상승에 의한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한 점, 상승한 오너 일가의 연봉, 교환사채 지불에 의한 재무적 위험성도 단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이 경우 회사 주가가 상승한다면 오히려 장점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높아진 부채 비율 등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위닉스의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내용에 이상한 점이나 궁금증이나 지적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매수 공고가 아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황사 및 꽃가루 미세먼지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